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일부 6위 패승무입니다. 일단 마인츠의 공격력을 아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키리가 없지만 반더비크와 로데가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은 할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모루시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 보여준 득점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는 한데 크나프가 최근 2경기 연속골로 힘을 내주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 상대를 확실하게 휘어잡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인츠 독일 일부 16위 무패무승무입니다. 슈팅의 개수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이 공격이 헛방으로 가면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상태입니다. 애초에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는 상대 중원의 견고함에 막혀버리면서 골 기록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잦았습니다. 최근에는 실점률이 줄어든다는 점이 호재이기는 하나 득점력에서의 난조로 인해서 한 골 싸움으로 가더라도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단 마인츠의 슈팅 정확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골 싸움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크나프가 최소한의 득점력은 보여주고 있고 로데와 반더비크가 중원에서 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유리하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신승하는 언더 2.5 양상의 경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칼리아리 칼초와 토리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 이탈리아 일부 17위 무패무승패입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섬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상위권 팀들을 제압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편이나 적어도 8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홈 무패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나파둘라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격진의 뎁스가 얇은 편이고 몬차, 볼로냐 등 중앙이 견고한 팀을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공격에서의 박스 타격을 매우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일부 10위 승무패승무입니다. 토리노도 공격력 때문에 고민입니다. 수비력은 지난 시즌부터 중앙의 힘으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이었지만 올 시즌에도 측면을 이용한 크로스와 컷백이라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이를 받아먹는 자파타의 폼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인데 나이로 인해서 떨어진 피지컬과 활동량 때문에 풀리는 날과 안 풀리는 날의 차이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칼리아리가 홈에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보여주는 의외의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토리노가 중앙에서의 힘을 바탕으로 버티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여전히 중앙보다는 측면에 매달리는 빈도가 높습니다. 토리노의 공격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복이라는 단어를 연관시켜야 옳을 것입니다. 언더 2.5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알메리아와 알라베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리아 스페인 일부 20위 무패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전반은 오히려 알메리아의 페이스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체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벌어진 공간을 공략하는 무브는 꽤나 좋았던 모습입니다. 알라베스도 후반에서는 수비적으로 원정에서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잦아 득점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다만 상대가 체력을 보충하고 나온 상황에서의 수비력과 박스 안 실점 커버 능력은 또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달리 홈에서도 강점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스페인 일부 13위 무승승패승입니다. 알라베스의 경우는 원정에서도 잡을 수 있는 팀이다 싶으면 공격적으로 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높은 에너지 레벨을 소모하게 되는 후반, 특히 원정에서의 실점률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난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의 박스 안수비 난조를 생각하면 오모로디온이 측면에서 올리는 크로스를 받아먹거나 세트피스로 한 골을 쥐어짜내는 양상은 효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메리아도 알라베스의 힘이 빠진 원정 후반의 약점을 노려보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수비 상황에서는 늘 포지셔닝 문제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 매치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픽은 오버 2.5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옹과 스타드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프랑스 일부 16위 승승승패승입니다. 최근 레네게는 2연승으로 꽤 강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드필더들이 압박 대응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렌이 되려 원정에서 점유가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리옹에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렌이 이 높은 점유율을 적극적인 슈팅으로 이어가는 면모는 보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렌 프랑스 일부 10위 무승승승무입니다. 원정에서 렌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는 슈팅과 골 기록이 매우 크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6%를 기록하고 있는 홈에서의 슈팅 전환 대비
6%에 그친 원정에서의 슈팅 전환율은 공격적인 렌이 보여주는 수치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공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주지 않고 실점률은 홈보다 줄어든다는 점은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일단 렌이 원정에서 득점력이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리옹이 압박 대응에는 취약한 편이라서 주도권이 되려 렌에게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이라면 원정에서의 렌은 실점률을 줄이는 안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언더 2.5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